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실라와 괴테, 아주 독일이 나온 유명한 시인이죠. 5월이 오면은 세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독일에서는 5월 하면은 사계절 중 가장 좋은 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어로 인분도 쉐넨 모나트마, 이 엄청나게 훌륭한 5월달, 이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 하면은 여러 시인들 생각이 자연히 나더라고요. 실라며 괴테며 하이네며 여러 시인들 생각이 나고, 또 독일도 스스로 지금까지도 독일은 시의 나라다. 이 5월이 되면 특별히 시에 대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독일의 시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실라와 괴테가 아닌가. 또 실라와 괴테는 차이점도 있지만 또 공통점도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실라와 괴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저의 마음을 한번 토로할까 합니다. 실라와 괴테, 괴테와 실라. 괴테는 1749년 태어나서 1832년 83세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멋있는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실라는 10년 아래, 괴테보다 10년 아래입니다. 1709년에 태어나서 1805년 46세밖에 못 살았어요. 실라는 46세로 일기를 끝쳤다면 괴테는 83세.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괴테, 독일하면 괴테하면 독일이라 할 정도로, 괴테는 자기 아버지의 그 도움으로 이제 라이프치히,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법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괴테는 법률학 이거보다는 오히려 문학 세계로 들어가기를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가는 것마다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시인으로 이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합니다만은 모든 작품이 다 시적인 그 스타일로 다 썼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괴테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유명한 것이 24세 때 전문 베다 참 작품책 전문 슬픔 그게 있어요. 그때 24세. 그래가지고 일약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괴테는 그 소설보다는 그 파우스트 작품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이제 결부됩니다만 거의 60년의 세월을 그 작품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 괴테가 특별히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엔 칼 아우구스트 바이마르의 공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이마르 생활이 괴테의 아주 중요한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마감도 하고. 그래 60여 년에 걸친 이제 그 파우스트로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그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참 머리가 좋고, 그렇게 해서 아주 바이마르 가서는 공무원 생활도 하고 심지어 장관 생활도 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 분야에서 문학 작품 세계로 들어가서 파우스트도 하고 시도 쓰고
뭐 색채학도 공부를 하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뭐 자연 철학 이런 것도 공부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죠. 쉴라는 그 육남매 중에서 외아들 태어나가지고 5살 때 이미 라즈너 학교를 가게 되고 또 군사적인 학교도 가고 그래가지고 법률학도 좀 공부하고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세계보다는 쉴라의 경우는 이 사람도 괴테 마냥 시를 좋아하고 이 문학 작품에 그냥 온갖 정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쉴라 하면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이 그 로이바 강도라는 그 연극을 통해서 아주 일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강도의 내용을 잠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절대주의 시기 그런 봉건 세계 그런 세계에서 자유를 위한 해방운동을 하는 의미에서 기존 세력들의 이런 사람들을 거의 강도로 보는 거죠. 그래 이래야 그냥 그 연극으로 이제 유명을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쉴라의 유명한 것은 오데 안 프로이데, 환희의 찬가. 이 환희의 찬가는 지금 그 후에 베토벤이 이것을 작곡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EU, 유럽 연합의 국가로 12시가 되면은 제가 독일 방송 라디오를 듣습니다만 꼭 12시가 되기 전에 이 오데 안 프로이데 환희의 이 찬가를 베토벤의 작곡으로 나오는 이 노래를 방영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이 노래를 너무나 많이 잘 알죠. 이처럼 쉴라가 여기에 대한 공헌이 막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쉴라는 하나의 시인뿐만 아니고 시인만뿐만 아니라 하나의 역사가로서의 교수 생활을 했어요. 예나의 교수 생활을 할 때 이 괴테가 그 예나 대학의 일종의 감독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 처음에 이 첫 강의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이 우주사에 대한 기원, 그 종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강의실을 꽉 채우면서 그렇게 명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테일, 이런 것도 이제 짓고 해가지고 그런 그 다양다지한 그러한 날카로운 그 머리를 가했던 쉴라가 그만 1805년 46세로 인류로 죽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1794년 그 괴테와 이렇게 서로가 친구가 되면서 서로가 같이 이제 공동의 문화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친구가 되면서 끝까지 이제 좋은 관계를 했었는데 이 괴테가 2805년 쉴라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생각해요. 거의 3년을 쉴라만 생각하면서 이제 두문불출하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쉴라로부터 이제 많이 또 괴테도 배운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이니셔티브 혹은 임풀제, 어떤 충격, 자국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시 구상에 있어서 시 서술에 있어서 날카로운 성격을 가졌던 이 쉴라의 영향이 많이 거기에 보급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쉴라와 이 괴테는 독일 이 문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독일 문학 하면은 이 두 사람의 그 실적이 가장 빛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이마르 가면은 바이마르 시에타, 그 시에타 앞에 쉴라와 괴테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바이마르를 갔습니다만은 그쭉 안내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은 거긴 쉴라 박물관 또 괴테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 통일 이후에는 또 많은 그 서독의 연구자들이
독일보다는 과거의 동독에서의 그 삶이 좀 더 좀 덜 경비가 된다 해가지고 많은 노인네들이 또 바이마르도 가더라고. 또 동독에서의 젊은이들 많이 소속도 오고. 그런 현상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야, 이제는 완전히 독일 통일된 이후에 하나의 독일로서 다시 슐라와 괴테가 살아나지 않나. 사실 그 전부터 전 세계에 괴테 학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남산 밑에 괴테 학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어 이제 보급을 하고 독일 문학을 보급하고 독일의 여러 가지 그 학교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독일 유학을 오고 싶으면 괴테 학원을 가서 좀 많이 문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괴테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독일 문학 활동을 보급하는 이런 나라가 참 독일밖에 없지 않는가. 그 큰 나라 미국도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따고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문화 활동을 못 하잖아요. 불란서도 그렇고. 심지어 영국 같은 그 셰익스피어를 낳은 그 영국의 경우는 그 셰익스피어 학원, 셰익스피어 그 문화원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보급할 건데 영국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괴테 학원은 심지어 미국에도 있어요. 평양에도. 그만큼 괴테 하면은 참, 인류 문학사에, 세계 문학사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실러와 더불어 단순한 동문학 세계에서만이 우뜸이 아니고 전 세계 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도 되고 오울도 되고 해서 실러와 괴테와의 관계, 이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하면 좋지 않는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시인이더라고, 시인. 공통점 두 시인이에요. 그래서 두 시인으로서 지금도 이제 많은 명색을 이제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된 동기는 칼 프리드리히 바이츠가,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가, 이 사람은 유명한 물리학자며 철학자입니다. 제가 65년 함부르크 대학에 왔을 때 이 양반이 철학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플라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 강당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좁아서 안 되고 큰 한 2,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서 플라톤의 철학을 강의하더라고요. 그 강당이 꽉 찼어요. 근데 강의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 자기가 쓴 원고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근데 쥐죽인도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 독일에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비록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명교수의 명강의라 해가지고 플라톤의 강의를 나대로 듣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가가 89년, 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자유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여러 분야의 제목으로 강연을 했더라고요. 89년 말에 우리나라에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림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자유의 가치가 뭐냐 하는 의미에서 자유의 조건 해가지고 이 안에 괴테와 실러와 괴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읽어보니까 이 바이츠가가 보는 실러상, 괴테상, 바이츠가는 실러를 의지로 보고 있어요. 윌레. 또 괴테는 자연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러의 작품이나 괴테 작품을 보고 나면 바로 이 점에서 모든 것이 생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러의 강도라는 국작품은 과거에 대한 봉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이런 데 대한 비판. 그래서 짠작으로서 자유를 형성하는 짠작으로서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현실적인 감각에서 자유를 위한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가 하면 괴테는 자연 철학자로서 자연 철학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연분방하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그 생활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카가 얘기한 슐러와 괴테의 차이를 슐러가 의지에 중점을 뒀다면 괴테는 자연에 두었다. 이렇게 강의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체카라는 이 교수는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은 리차드 폰 바이체카. 독일 통일될 때 대통령이었었어요. 동생입니다. 이 바이체카 가정이 아주 훌륭하고 부유하고 아주 그 이름 있는 가정으로 독일 역사에서 아주 이름이 날 정도로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전 바이체카 독일 대통령이 The Back to Einheit, 독일 통일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슐러와 괴테는 따지고 보니까 독일 통일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독일의 통일과 자유와 통일은 또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슐러와 괴테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자유통일 아니에요. 우리도 자유통일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슐러와 괴테는 우리의 통일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냐. 어디까지나 자유통일. 독일의 자유통일처럼 우리도 자유통일을 하라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슐러와 괴테라는 제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범한 말. 자, 슐러와 괴테를 건강상 비교를 해보면 슐러는 46세를 일기로 짤막한 생활을 했어요. 그 몸이 약했어요. 그 병이 자주 걸렸어요. 그리고 참 그렇게 괴테 마냥 그렇게 좋은 부유한 과정이 아니었었어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래 작품 활동하는 가운데도 이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몸도 가난하고 그래 바이마르 와가지고 이제 괴테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활동 못하다가 결국은 1805년 병으로 그냥 사망을 한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 괴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괴테는 타고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참 황제의 고문도 하고 지식인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괴테는 얼마나 또 머리가 좋아요. 다방면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뭐 자연과학, 자연철학, 뭐 자연과학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시, 연극, 뭐 소설, 뭐 모든 문제를 다 좋아하고 그때 당시로 괴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레이보이였었어요. 그 이태리 영해에서 참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돌아와서 그냥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크리스찬하고 결혼, 그것도 20년 이하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작품 생활을 하는 거지. 근데 괴테는 20년 아래인 자기 부인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자기를 이끌었던 그 칼 아우구스트 공작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슐러보다는 더 한없이 더 오래 살고 좋은 작품 만들고 부유하게 태어나고 건강 좋고. 근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괴테의 생일날을 기해서 그 슈피겔 독일 말로 말하면 이렇게 거울인데 그 특집에서 그 괴테를 소개했던 걸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매일 저녁 와인을 2병이나 먹었답니다. 근데 누구도 괴테를 알코올리카라고 얘기를 안 한답니다. 또 알코올리카가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슈피겔이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역시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이 아닌가, 문학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좋은 5월의 계절을 맞이해서 독일의 여러 시인들을 생각하면서 독일의 문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시초를 장식했던 대표적인 쉴러와 괴테. 또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국가가 모범적인 국가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평가할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우리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하드웨어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뭐 경제라든가 이 군사력이라든가. 근데 독일은 그렇게 군사력은 발전 않아도 그것도 경제력도 굉장히 발전해요.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뭐가 발전했어요, 독일에. 이게 바로 문화면, 이 문화면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모범 국가로 독일을 치는 이유 중에도 경제적 발전도 있지만 이 문화적인 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국가, 모범적인 문화국가로 이렇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지금 모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뭔가 존경을 받으려면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을 대표하는 쉴러와 괴테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